눈 하면 부드럽게 펼쳐졌다 말려 들어가고, 코 하면 봉긋 솟아나고, 귀 하면 밀가루 반죽처럼 쫙 늘어나며, 입 하면 툭 닫혀버린다. 그게 눈이고 코이고 귀이고 입이다. 눈, 코, 귀, 입. 혀를 굴려 여러 번 반복해본다. 그래도 가장 매력 있는 건 이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이라고 할 때마다 감추지 못하고 순진하게 제 얼굴을 드러내는 이. 근육 없는 물컹한 아기의 몸에서 처음 난 딱딱한 그 무엇. 잘 감추어 두었는데 난데없이 툭 삐져나온 뼈처럼 낯설기도 하고, 뿌린 씨가 자라 맺은 열매처럼 신비롭기도 하다. 하지만 조그맣게 움튼이들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툭툭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크고 튼튼한 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사글세 방을 살다가 처음 얻은 우리 집이었다. 시댁에서 얻어준 집이 10개월이면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뒤늦게 한 엄마는 추운 겨울 마당에서 빨래를 할 때마다 시댁욕을 했다. 그때 나는 사글세라는 게 10개월이 지나면 집이 저절로 허물어져 버리는 것인 줄 알았다. 건설 노동자였던 아빠는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 엄마는 그 돈을 모아 도시의 끝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난 아파트라는 걸 난생 처음 보았는데 그 모양이 단단하고 단정하게 박힌 이빨 같다고 생각했다. 아파트로 이사하고부터 흔들리던 이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다. 자주 이가 간지러웠다. 그럴 때면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부딪히거나 좌우로 마구 긁었다. 이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건 무척 고역이었는데 정수리를 세게 내려치면 흔들리는 이들이 한 번에 다 빠져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조바심을 못 이기고 이를 잡아당기다 보면 이는 꼭 뿌리 중간에서 부러지고 말았다. 그걸 본 엄마는 혼을 냈다. 이는 뿌리까지 뽑아야 다음에 예쁘게 난단다.
아파트 놀이터는 늘 노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가끔 고무줄놀이에 끼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나는 망설였다. 다리가 긴 애들은 고무줄을 잘도 넘었고 고무줄의 높이는 점점 높아졌다. 한 번은 용기를 내 끼어 놀았는데 겨드랑이 높이의 고무줄을 넘으려 다리를 높이 쳐드는 순간 뒤로 낮아빠져 버렸다. 아이들은 배가 째지도록 웃었다. 어느 날에는 서로의 지평수를 물었다. 25평, 20평, 17평. 17평이라는 내 말에 한 아이가 20평도 안 되는 집이라고 놀렸고 동생은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아버지의 차에 침을 뱉었다. 동생은 자주 이가 아프다고 했다. 툭하면 이가 아파 울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동생의 입에다 소금을 물렸다. 그래도 나아지질 않으면 엄마는 바닥을 구르는 아들을 업고 치과로 달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원래 이가 약하네요. 이건 체질 비슷한 겁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튼튼했다. 엄마도 아빠도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도 그렇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힘이 센 내가 남동생을 때릴까 걱정했고 매번 동생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란 내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어서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그의 앞에 앉아 있곤 했다. 할아버지는 여름에도 바닥이 끓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소변을 봤다. 할머니에게 요강을 비우라고 소리를 쳤고 때마다 약을 먹었다. 동그랗고 납작한 은색의 약통을 꺼낼 때마다 나와 동생은 엉덩이를 끌어 가까이 다가갔다. 약통의 뚜껑을 열면 하얀 가루가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작은 숟가락으로 약을 입에 털어놓기도 전에 가루를 튀기며 기침을 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잇몸은 마치 생물체처럼 꿈틀거렸다. 그 잇몸 사이로 작고 뾰족한 이들이 보였다. 원래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살면서 조금씩 닳아버린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을 때에 나는 문득 그의 멋진 글씨를 떠올렸다. 그 시절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다. 노력해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말이다.
사실 나는 그런 경계를 찾는 일을 즐겼는지도 모른다. 가끔 배를 깔고 그네를 탔다. 그네가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 몸 안의 장기들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멀미가 났다. 이상하게도 그 울렁거림을 자꾸 느끼고 싶었다. 그네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가는 일을 반복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있으면 꼭 아파트 2층 창문에서 엄마가 나를 불렀다. 해질녘 엄마의 저녁 먹으라는 목소리에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고 정말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 집을 향해 뛰어가곤 했다. 엄마는 보험회사를 다녔다. 옆집도 윗집도 다들 맞벌이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엄마가 화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엄마의 바깥일은 집안의 불화이기도 했다. 아빠는 엄마가 아침밥을 차리지 않는 걸로 화를 냈다. 새벽에 나가는 아빠의 아침밥을 차리기란 엄마에겐 버거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올 때마다 작은 아파트가 덜컹거렸다.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침밥을 안 한 게 싸움의 원인일까? 아니면 엄마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보기 싫어서 아침밥을 하지 않는 걸까? 대체 누가 먼저 잘못한 걸까? 엄마는 왜 아침밥을 제때 하지 않을까? 그럼 싸움이 안 날까?
아빠는 정말 아침밥이 먹고 싶은 걸까? 술이 마시고 싶은 걸까? 그럼 내가 아침밥을 할까? 차라리 아빠가 해 먹으라고 말해볼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이가 부러졌다. 울고 있는 엄마의 입에서 반쯤 남은 이가 보였다. 그 아래로 끝도 없이 시커먼 블랙홀이 펼쳐졌다. 나는 홀린 듯 그 구멍을 한참 쳐다보았다. 어른이 되면 뽑힌 이가 다시는 나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나는 이가 뿌리까지 뽑히지 않은 것이 걱정되었다. 그날 밤 꿈에서 시커먼 이를 밤새도록 닦았다. 잠에 들기 전 눈알이 아프도록 눈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면 검은 화면에 하얀 줄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곳곳에 반짝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그 반짝이는 것들을 따라 블랙홀 같은 곳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갔다. 얇은 눈꺼풀 사이에 얼마나 넓고 깊은 세상이 있는 걸까?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을 보았는지도 모른 채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다 빠지고 나면 화면의 장면들은 눈물샘으로 도로로 말려 들어갔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 경주를 하자고 했다. 그날 아침부터 아랫니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은 싫었다. 우리는 아파트 안에 가장 경사진 곳에 자리 잡았다. 전속력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가 내리막길에서 발을 떼고 다시 평지에 닿자마자 재빨리 페달을 돌려야지. 흔들리는 이를 꽉 악물었다. 출발이라는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페달을 돌렸고 모두들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다.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 살던 주택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다. 한층 높이의 계단을 한 걸음에 내려가고 싶었다. 무릎을 한껏 굽혔다가 힘차게 뛰어올랐다. 이대로 멀리 날아가는 걸까? 기분이 좋았고 차분하게 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땅에 고꾸라졌고 그 상태로 꽤 오래 기절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의 공기가 붉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만 같았다. 괜히 서러운 마음에 떠올랐던 질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세발 자전거는 내리막길에서 돌뿌리에 걸려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보고 동생은 엉엉 울었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니 엄마 무릎이었고 나는 혼이 날까봐 계속 자는 척을 했다. 늦은 오후에 엄마가 집에 있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때 이가 막 빠졌을 때의 얼얼한 느낌이 찾아왔다.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한 움큼 마셔보았다. 이는 뿌리까지 잘 뽑혔는지 잇몸 깊숙이까지 바람이 잘 통했다.
아파트 건물 현관 앞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눈을 감고 내키는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던 순간이 기억난다. 그곳에 작은 대추나무가 있었다. 집에서 신발을 신자마자 나는 달렸다. 한 걸음에 계단을 여러 칸씩 뛰어내려가 현관을 지나 언덕까지 단숨에 올랐다. 그리고 나의 대추나무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리면 세상은 삐그덕거리며 90도 회전을 했고 나는 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전거, 그네, 친구들, 엄마, 아빠, 동생. 고작 내가 아는 그런 것들이 멀어졌다. 나무 목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 여름이면 푸른 대추를 따서 목이 멜 때까지 먹고는 남은 씨를 땅에 묻었다. 어느 날 고기를 씹던 아빠는 이가 아프다고 했다.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걸 두고 엄마는 술을 많이 마셔서 이가 삭은 거라고 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다. 아파트에 들어와 바닥을 닳도록 닦으며 기뻐했던 엄마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엄마가 떠나는 날 만화영화 꼬마 자동차 붕붕을 떠올렸다. 엄마가 중요한지 모험이 중요한지 모를 그 주제곡의 가사를 떠올리며 그렇다면 나도 엄마를 핑계로 집을 나가고 싶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고작 대추나무, 자전거, 그네, 친구들, 엄마, 아빠, 동생 그런 것들 뿐이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뭐든 더 알고 싶었다.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과 발가락을 있는 힘껏 펼쳤다. 주먹 쥔 손을 쫙 펼치면 뭔가 잡힐 듯 간질거렸다.
눈 하면 부드럽게 펼쳐졌다 말려 들어가고, 코 하면 봉긋 솟아나고, 귀 하면 밀가루 반죽처럼 쫙 늘어나며, 입 하면 툭 닫혀버린다. 그게 눈이고 코이고 귀이고 입이다. 눈, 코, 귀, 입. 혀를 굴려 여러 번 반복해 본다. 그래도 가장 매력 있는 건 이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이라고 할 때마다 감추지 못하고 순진하게 제 얼굴을 드러내는 이. 근육 없는 물컹한 아기의 몸에서 처음 난 딱딱한 그 무엇. 잘 감추어 두었는데 난데없이 툭 삐져나온 뼈처럼 낯설기도 하고, 뿌린 씨가 자라 맺은 열매처럼 신비롭기도 하다. 하지만 조그맣게 움튼 이들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툭툭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크고 튼튼한 이들로 채워질 것이다.